바로 회식왕입니다. 요즘에도 회식은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로 여겨지곤 하잖아요. 조선 시대에도 술을 마시는 건 왕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마침 잘 됐네. 흥이 떨어지던 차였는데. 신하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그들의 고충을 듣기도 하고 자태성. 술을 하사하면서 정치적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의 불편함이 이리 큰데 어찌 그것을 사대의 잣대로 논할 수 있겠어? 한마디로 말해서 술과 정치는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술자리를 가장 많이 즐겼던 조선 왕 중에 회식왕 1위. 전화 써요 지금? 알죠. 조선 왕조 실록에 술자리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술자리로 검색하면요, 총 973건이 나옵니다. 973? 973건. 자, 그 중에 467건. 400이요? 그럼 어떻게 뭐 아침 점심 저녁인가요? 거의 이분은 뭐 압도적 1위입니다. 압도적 1위는요 467건의 세조였습니다. 조카 단종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피해 숙청을 통해 정권을 잡은 세조. 권력이란 게 원래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거나 아니면 상대가 죽지. 그런데 그날도 여느 때처럼 주거니 받거니 화기애애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취한 세조가 공신이었던 신숙주의 팔을 확 꺾은 다음 너도 내 팔을 비틀어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신숙주 망설임 없이 세조의 팔을 비틀었죠. 신숙주에 의해 세조의 팔이 꺾이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술자리 분위기 싸해지고 신하들의 얼굴은 이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술자리들 사실 세조에겐 속셈이 있었습니다. 이 신숙주가 진짜 취했나? 알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숙주의 집에 환관을 한 명 보낸 겁니다. 신숙주가 불을 켜고 있으면 이거 완벽히 취하지 않은 거고 불을 끄고 잔다면 이건 만취한 것이다. 네, 맞아요. 신숙주의 집의 불은 다행히도 꺼져 있었습니다. 살았네요. 자, 이렇듯 세조는요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공신인 신숙주마저 의심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조와의 술자리 이후 벼락승진한 신하도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이조 참의였던 어효첨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어효첨은요 세조 덕분에 이조 참판을 거치지 않고요 단숨에 이조 판서로 임명되는 행운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행정안전부의 실장급이었던 사람이 차관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단숨에 장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어효첨이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던 데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술고래예요. 술 엄청 잘 먹어. 그래서 엄청 취하시는데도 끝까지 집에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뒷정리 다 하는 거죠. 네. 비슷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면 이 취중에 실수를 하는 신하들과는 다르게 어효첨은요 취중에도 꿋꿋하게 실수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세조가 음주 습관이 훌륭하구나 라고 말한 이후에 어효첨을 초고속으로 승진시킨 겁니다. 세조에게 있어서 술자리는요 그야말로 정치의 장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조 다음으로 회식왕
2위에 이름을 올린 왕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오, 궁금해요. 조선의 이 왕은요, 술자리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경사스러운 연회를 열기 위해 만든 누각. 바로 경복궁의 경회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식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이 누각까지 만든 회식왕 2위는 태종 이방원입니다. 더 마시다 가시오. 이제 그만 퇴고라 하겠사옵니다. 내가 경을 보내기 싫어서 그러는구요. 자, 이 태종 역시 술을 좋아했던 애주가로 유명했죠. 그래서 태종은요, 제위 12년째가 되던 1412년 경회루를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원래 그 자리에는요, 작은 누각이 있었는데 태종이 연회를 즐기기 위해서 더 크게 증축해 지은 거죠. 그런데 세조와 태종뿐 아니라 이 술로는 지지 않았던 조선의 왕이 또 있습니다. 자, 이 왕은요, 술자리에서 신하들과 허리춤을 껴안고 술을 마시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술에 취해서 왕을 껴안거나 허리에 매달리는 것도 웃으며 이해해줬다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조선 골든벨 문제 또 나갑니다. 조선의 회시왕 3위는 누구일까요?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안 나와요. 항상 의외의 인물이 있어요. 근데 연산군이 의외의 인물이에요? 근데 3위는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 아닐까? 아 근데 이 보니까 오케이. 허허. 3위는 우리가 누구나 아는 연산군이다. 아니 조금 더 역사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네. 왜 회식이 필요했을까요? 1, 2위는 너무 타당하잖아요. 이때도 황국 때문에 정치가 너무 안 좋았어요. 와. 그러니까 탕평. 너는 이 애비가 조정의 화합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이룬 탕평을 단 하루 만에 무너뜨린 것이야.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야 왜 싸우고 그래? 다 같이 술 마시고 다 똑같이 해. 와, 저 답변 너무 좋다. 와, 말 너무 좋다. 와. 조나선 경고 아는 척 너무 많이 하고 어려운 말 쓰고 제가 지금 아는 척만 하지 말고 정답을 맞추셔야죠. 네네네. 경고예요. 경고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뜨끈뜨끈해가지고 자, 과연 정답은 이분입니다. 아니 자꾸 등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잠깐만. 진짜 아니, 세종대왕. 왜 이상한 곳에 자꾸 등장하시는 거예요?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사냥왕 1위에 이어서 회시강 3위도 역시 세종이었습니다. 심지어 세종은요, 술자리에서 아버지 태종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고 하죠. 정말 몸머리는 회식 마니아 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태종이 계속 약간 그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느낌으로 계속 세종을 야 사장 가자 사장 야야야 회식 술 마시러 가자 아 싫어 근데 대박이다. 아 이렇게 보니까 세종의 의외의 모습들이 너무 많은데요? 회식왕 1위 세조와 2위 태종은 재위 기간이 각각 14년과 18년으로 비교적 짧았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술자리 그 자체를 즐겼던 왕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세종은 조금 다른데요. 실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종은 신하들과 간단히 약주를 즐기거나 명이나 외국의 사신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물론 이웃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로서의 술자리였던 겁니다. 두 왕에 비하면 세종의 주량은요, 무척이나 약했습니다. 다만 술을 과하지 않게 적당히 즐길 줄
알았던 왕이었던 것이죠. 1420년의 가을날 세종은 집현 전에 한 신하를 조용히 불러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술 마시기를 도에 넘치게 하는 것이 너의 결점이다. 이제부터 양전에서 하사하는 술 이외에는 과음하지 말라. 자, 이건요 세종이 무척이나 아끼던 윤회라는 학자에게 세종이 한 말입니다. 윤회는요 글도 잘 쓰고 일도 참 잘했는데 이 술만 마시면 고주망태가 되곤 했던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윗사람이 권하는 술 말고는 먹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세종의 따끔한 경고에도 신하 윤회의 술사랑은 멈출 줄 모르죠. 그러자 세종이 윤회를 다시 부릅니다. 앞으론 술을 석 잔 이상 마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후 이어진 윤회의 행동에 세종은 치솟는 분노를 꾹꾹 눌러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선 골든벨 보시죠. 세종의 뒷목을 잡게 만든 이 신하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말은 거역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저랑 그 도현 씨가 똑같네요. 똑같네요. 네. 조선시대 술잔이 되게 작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큰 걸로 가져와서 석잔. 여기에 3잔 콜 이렇게 하니까 어휴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말장난. 자,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나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다. 우리다. 자, 정답은 도현씨 씨. 자, 세종이 신하 윤회에게 하루 석 잔 이상은 마시지 말거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윤회가 일반적인 술잔이 아니라 커다란 그릇에 술을 가득 담아 석 잔을 마셨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일설에 따르면요, 그 녹그릇의 지름은요 무려 한 자, 약 한 30cm 정도 되는 거예요. 우와. 이만큼이네요, 거의. 되죠. 바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만큼. 네. 이건 조선 초기 문신 서거정이 쓴 필환 잡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윤회는요 왕의 어명대로 석잔을 마시긴 했지만 실은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겁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세종이 이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경계한 것이 도리어 더 마시라고 권한 셈이 되었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신하들에게 막 술을 막 강제로 권했던 왕도 있었어요. 소주를 옥필통에 가득 따라서 하사하시기에 사양하지 못하고 다 마시면서 혼잣말로 나는 오늘 죽었구나 했다. 당시 조선시대 필통은요 오늘날 기준으로는 바가지보다 좀 작은 어떤 그런 사이즈. 여기에 마시게 한다고? 자, 이 글을 쓴 사람은요 우리가 지난 HTX 여행 때 만나본 적 있는 인물입니다. 정약용.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퀴즈 아니에요. 오케이. 이런 거 잘 맞죠. 그런데요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정약용은 바로 그 한 잔에 취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승지가 들어와서는요 소매에서 뭔가 쑥 꺼내서 건넵니다. 군사 훈련 도감인 병학통이었습니다. 훗날 정약용을 단순한 책상머리 문신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병과 방면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넌지시 미리 뜻을 밝힌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약용의 술을 가득 따라 권한 왕이 누구다? 정조. 정조. 그렇죠. 정조는요, 정약용이 술을 못 마신다며 거절을 했는데도 어허, 내가 준 술을 다 마셔야지 라고 명령하기도 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정조는요, 이 소주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조선시대 소주는요, 도수가요 무려 70도가 넘습니다. 이거 그냥 사약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죽어. 맞아요. 정조가 정약용에게 정말 이 높은 도수의 술을 옥필통에 가득 부어 마시라고 한 거예요. 정조는요, 정약용뿐 아니고요, 많은 신하들에게도 술을 강요하는 버릇이 있었다고 하죠. 게다가요, 신하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건배사까지 있었습니다. 불취무귀, 취하지 않는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무시무시한 건배사였습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네. 자, 그런데요, 사실 정조 건배사에는 숨은 뜻이 있어요. 듬뿍 내린 이슬방울, 햇빛 없이는 안 마르리. 즐거운 이 밤의 술자리, 취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으리.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술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와.